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썰문입니다. 최근에 상급지 집값이 폭등한 효과로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의 빌라값이 정말로 금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가 않고요. 추진 아주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빌라값들이 전반적으로 2억대, 3억대씩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상급지 갈아타기 못하신 분들은 이런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축이라던가 소형 기축주택 특례를 활용을 해서 취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6억 이하의 상품이라면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꼭 선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목동 바로 옆 신정동에서 진행 중인 초기 사업장이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사업장을 모두 완료시키게 되면 무려 10,000가구의 대단지가 탄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개 구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 2020년도, 21년부터 이 지역이 총 6개 구역으로 역세권 관련 사업장들을 처음 추진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구역계는 약간 바뀌었지만 여태까지 총 3개 구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는 올라온 그런 구역 지정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1구역 같은 경우는 신소통합기획 사업으로, 그러니까 주거정비형 재개발 사업이죠. 신통기획 사업장으로 25년 4월 달에 대상지 선정이 됐고요. 대상지 선정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통기획안이 수립될 거고요. 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이제 조합인가를 위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뛰어버렸어요. 이 지역들은 사실 이 전세 사기가 꽤나 많이 발생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런 물건들이 이제 보증보험의 경매 신청 건으로 경매가 나오는 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경매 나온 건들 얼마 정도까지 낙찰됐느냐를 제가 쭉 유심히 지켜봤어요. 거의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3억 초반대다, 낙찰가는 4억 후반대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어제를 피할 수 있는 경매 취득 같은 경우는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어제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이 아까 말한 경매 취득 아니면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피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호가 자체가 1억대 이상씩 확 뛰다 보니까 이제는 투룸짜리가 5억대, 6억대 호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신정 4구역은 이제 장기전세 주택이에요. 제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에 대해서 계속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일반적인 조합 사업과 완전히 동일하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중에 일부를 재개발 임대주택이 아니라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형태로 5구나 8사 위주의 평형대로 뽑아서 SH나 LH에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들어가되, 일반 분양분도 그에 못지않게 늘려주는 형태의 조합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도정법상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그러니까 종상향 자체를 1종이나 2종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준주거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준주거까지 가면서 용적률을 400%, 500% 이런 정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굉장히 고밀 개발이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정 6구역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심복합 사업으로 예정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초기 단계예요. 하나는 25년도, 여기는 23년 4월, 여기는 25년 12월, 가장 최근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6개 구역 중에서 3개 구역이 본궤도로 들어왔고, 나머지 구역들은 그렇게 큰 면적으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가 로데오 거리거든요. 그래서 상권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 살아있고요. 그 가운데 낀 여기 도로가 꽤나 넓이가 있는 도로기 때문에 위와 아래가 어느 정도 좀 물리적으로 구분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안에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는 데가 하나 섞여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은 이렇게 3개가 흘러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추가가 돼서 동의율이 잘 나온다면 이 안에서도 모아타운이라던가 다른 역세권 관련 사업으로 충분히 진행할 만한 여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에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현재 조합원 규모가 거의 25,000세대급이고요. 이게 이제 재건축 완료되면 5만 세대급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3기 신도시보다도 훨씬 더 큰 사이즈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정역 역세권에 추가적인 1만 가구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 시세 지도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별로 한번 따져보면, 일단 첫 번째 신정 1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부지 면적이 무려 2만 6천여 평에 달하고요. 현재 1종, 2종, 3종으로 섞여 있는 용도 지역들을 이제 종상향을 하면서 역세권으로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300%에다가 곱하기 1.2배라는 역세권 용적률 상향 특례까지 받아서 360%까지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현재 예정하고 있는 세대 규모는 한 3,200, 3,300여 세대인데, 이거 제가 면적을 따져봤더니 너무
작은 면적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건축계획 수립할 때 약간 바뀌게 되면 뭐 2000세대 후반급, 약간 이제 큰 면적들 위주로 가게 되면 2000세대 후반급, 지금과 같은 규모로 가게 되면 한 3000세대 초반급, 여기가 정말로 큰 사이즈로 들어오게 되겠죠. 현재 조합원 수는 추정 1500여 가구인데 분양 물량이 한 2300여 가구니까 여기서 조합원 물량 제외하게 되면 못해도 한 800세대 정도는 일반 분양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전세주택이죠. 신정 4구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부지 면적이 무지하게 커요. 13만 제곱미터니까 거의 한 4만 평 가까이 될 거고요. 이 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을 무려 493%를 적용을 받습니다. 이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방안을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주게 돼 있고요. 이때 발생하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이렇게 빼게 돼 있는데 오늘자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진행할 때 무려 20%포인트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제 늘어난 공사비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 부분들을 일반 분양을 어느 정도 더 높여주는 거죠. 일반 분양에 대한 비중을 늘려주고 그에 반해서 장기전세라고 하는 임대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사업성 개선 정책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서울시에서 계속 민간 공급에 대해서 사업성 개선하고 속도 빠르게 해주는 전략들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여태까지는 약간 부진했었단 말이죠. 근데 여태까지 진행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적어지고요. 또 적어진과 동시에 2023년 6월달 이후부터는 이 면적 기준 자체가 최대 면적 기준이 생겼단 말이에요. 한 개 한 개 구역당 2만 제곱미터 이상 추진을 못하게 막아놓다 보니까 당연히 규모의 경제로 인한 사업성이 안 확보가 되는 그런 구역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이 줄어드는 부분을 조합원들에게 일반 분양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사업성을 개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를 한 거예요. 다만 이제 건립 운영 기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 중에서 선택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과거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뀐 운영 기준 적용받으려면 뭐 면적을 쪼개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거 적용받기는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이 인센티브 분야만 따로 이제 진행하는 사업장에는 특례를 주겠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사업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이제 현재 공급 세대 규모가 4,500여 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분양 세대가 한 2,400여 세대인데 지금 현재 조합원 세대가 대충 한 1,800, 1,9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대 비율이 당연히 셀 수밖에는 없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계속 일반 분양에 대한 비중을 높여주면서 일반 분양도 공공 분양과 일반 분양, 그러니까 이제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의 분양을 더 늘려주다 보면 조합원 개개인의 분담금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 도심복합 사업들이 꽤나 본궤도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LH나 SH 같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초기 사업장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분석해드렸었던 영등포 역세권이라던가 아니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신길 2 도심복합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장들의 도심복합 사업들이 이제 사업 시행인가,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본궤도로 다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선예가 생기게 되면 목동역 같은 경우는 아주 교육의 메카이면서 목동 신시가지와 붙어 있어서 지어놨을 때 시세가 이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20억대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급의 가격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목동 일대예요. 그래서 신시가지 재건축이 꼭 아니더라도 목동이라고 하는 그 네이밍과 붙어있는 목동역 혹은 신정역 이런 지역에 대단지로 들어오게 되면 조합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 입장에서는 절대로 손해볼 일이 아니다. 노후도를 볼게요. 노후도 같은 경우는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30년 기준의 노후도로 봤을 때는 장기전세주택 진행하는 4구역이 가장 노후도가 심하고요. 그리고 나서 1구역 그리고 6구역 이런 순서대로 되는데 도심복합사업의 장점, 모아타운과 비슷한 수준의 노후도만 채우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후도를 가장 적게 보는 도심복합으로 6구역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신정 4구역 장기전세는 30년 노후도가 60%가 넘었으니까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조합원 숫자가 많다라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합원 숫자 및 대지에 대한 사이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조합원 숫자는 적은 편들은 아닙니다. 세대 규모가 대략적으로 3,000에서 4,000세대급으로 지어지는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대지 사이즈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 안에 다세대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세대 비중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 숫자는 꽤나 많은데 여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소 360%
493%에서 493%까지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많더라도 수지를 어느 정도는 짜낼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용도 지역은 대체로 2종 혹은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준주거로 동상향하는 사업장은 신정 4구역이나 신정 6구역 같은 사업장이 될 것 같고 신정 1구역은 3종으로 가면서 1.2배 정도를 적용받는 그런 사업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독 조합원들은 부지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60평 미만이 평균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단독들의 비중이 꽤나 많이 섞여 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추정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사업 수지를 뽑아보면 130에서 140% 가까운 비례를 보이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신정 4구역 장기전세 주택은 이제 세대 규모가 훨씬 더 크게 그리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500% 가까이 적용을 받다 보니까 거의 140에서 150% 가까운 비례율이 추정이 되더라.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매건인데 경매의 감정가가 2억 1,300인데 낙찰가가 4억 300이에요. 그리고 한 건은 3억 2,200이 감정가인데 낙찰가가 4억 4,50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호제를 피할 수 있는 신통기획으로서 진행이 이미 대상지 선정까지 됐는데 토호제까지 피할 수 있다면 이거는 경매 취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시세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낙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은 이제 사업의 속도 그리고 사업의 종류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취소 샀는데 대출 안 내줘가지고 현금만 15, 16억씩 이렇게 들여서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서 이런 재개발 빌라들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무지하게 저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프리미엄 붙은 게 아직까지는 재개발로 전이되지 않은 그런 구역들이 지금 현재 서울 주요 지역에도 꽤나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지역들을 선점하려면 소문이 덜 난 더 초기 구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규 사업 추진으로 현재 빌라 매물이 신정동 같은 경우는 2억대부터 출발을 했는데 5억에서 6억대까지 확 그냥 2배 이상 점프를 해버렸고요. 점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초기 사업장들이 워낙 희소해지다 보니까 괜찮은 아파트 지어놨을 때 20억대 이상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중상급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초기 사업장은 아예 노후도도 안 충족했는데 이미 프리미엄부터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지금도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 중과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자꾸 지금 정부에서 중과를 더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일단은 취득세 중과 피할 수 있는 매물 6억대 언더에서 그런 물건들을 빠르게 찾아야 될 거고 초기 사업장 투자 정보 전인데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이 시장에 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프리미엄 붙기 전에 최적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확보해 놓은 물건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신축 물건이에요. 그런데도 2억대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죠. 여기 있는 마포에 있는 성산중동 역세권 재개발구역. 여기 역시도 지금 현재 사전 검토 신청까지 2023년 6월 30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면적 규모로 했을 때 2만 제곱미터를 한참 초과해요. 면적 기준을 전혀 구애받지 않고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고 사전검토 접수 이후에 현재 마포구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서울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도계의 심의까지 거쳐가지고 여기를 이제 사전검토 통과라는 단계까지만 가주더라도 일반적인 신통기획의 대상지 선정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진단 말이에요. 권산일도 잡히게 되고요. 거기다가 여기 역시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준주거로 종상향이 가능한 부지예요. 준주거 종상향 받았을 때 아까 본 신정 4구역처럼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바로 옆에는 성산시형 재건축이라던가 뭐 성산동 모아타운 같은 본궤도로 넘어간 사업장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장들이 먼저 진행하면서 형성해 놓은 프리미엄을 빠른 시일 내에 쫓아갈 수 있는 기대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감도라던가 여러 차례 사업 검토 그리고 주민들의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단계여서 충분히 초기 프리미엄 확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하자면 6억 이하의 신축으로서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2억대 투자는 거의 소멸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값으로 20억대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지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은 관련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먼저 선점하는 게 가장 좋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선점 효과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이런 2억대 투자 있을 때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